해방을 앞두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위소와 소교가 서로 다른 곳으로 향했죠. 물론 위소는 소교의 나라를 위해, 소교는 위소를 돕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소교가 댐을 무너뜨리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교자는 누가 소교가 지원병을 요청해 매형이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소교가 강가에서 흘려보낸 배를 보게 된 위소. 원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교자인데요. 내일 강변 순찰 후 같이 가겠다는 장군들을 뒤로하고 위소는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소교는 소교의 집인 언주로 가고 자신은 자신의 집인 위국으로 가겠다는 건데 왜 저래 이랬는데 보다 보니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박해에 도착해 바로 비체를 만났는데 지원병 얘기 자체를 모르고 있던 비체 때문에 지원병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궁금한 위소. 강 건너편에 있던 소교는 양해국의 지원병 장군에게 어찌 부모도 죽이고 동생도 순장시킨 유염의 말을 따르냐며 이미 댐을 무너뜨려 군대가 건너간다면 큰일이 날 것이라 이야기해주자 바로 퇴각했던 지원군들. 언변의 달인 소교네요. 사실 소교의 말이 통할지는 예상 못했지만 퇴각을 하자 안심하는 소교입니다. 그리곤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배를 띄웠던 것. 한편 비체는 위소가 다녀간 이후 대교가 무엇을 숨긴다는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요. 대교는 소교를 만나기 위해 언주로 가겠다는데 이후 위소는 소교가 무너뜨린 댐을 보고 얼마나 혼자 고군분투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한편 소교는 위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언주로 향하며 비록 지원병을 지원 못했지만 위소를 혼자 두지 않겠다 약속했던 것을 지켰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가는 길 얼마나 그리운지 위소의 환상까지 보게 된 소교. 비가 며칠째 오는 상황. 객작에 들어온 위소와 장군들은 교자와 위효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소교까지 있었죠. 드디어 만나게 된 부부. 소교 역시 비가 많이 와 다리를 건너지 못했던 것인데요. 소교는 비로소 위소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기뻐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책사와 상의하지 않고 한 행동에 군법에 따라 곤장을 맞아야 한다고 소교에게 말하는 위소. 눈치 챙겨 위소야 진짜. 이를 본 부하들은 위소를 비난하고 소교의 유모 역시도 소교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며칠 동안 소교를 쫓아왔으면서도 생각했던 말들을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며 상냥하게 못하냐는 온갖 비난을 받게 되고 받을만해 정말. 청개구리 위소야. 속상한 마음에 홀로 쉬고 있는 소교. 사과의 의미로 귤을 들고 찾아온 위소입니다. 방도 춥고 이불도 얇고 땔감도 많이 없다며 은근슬쩍 옆에 있고 싶은 위소. 그럼 땔감을 해오면 되지, 흥. 몇 일 동안 잘 지내지 못했다며 눈을 감으면 소교가 보여 밤중에 잠에서 깨면 그녀가 옆에 없어 실망감도 느끼고 많이 보고 싶었다는 고백을 드디어 하는 위소. 사실 소교 역시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워준 위소가 너무 고맙고 비밀 통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미안할 뿐인데요.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자는 위소.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도 말을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그렇게 해버린 것에 대해 말하며 지원병 거절을 당해놓고 언주로 돌아가지 않은 소교가 느꼈을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에 있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던 소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할 수 있었다는 사랑스러운 소교. 이제 떨어지지 마. 위소 소교 부부 유유. 이제야 서로에게 더 솔직해진 위소와 소교인데요. 늘 소교의 감정에 소홀했던 위소. 언주, 교시 집안, 위국에까지 너무 많은 일을 한 소교를 알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는 소교만큼 잘할 사람도 없겠죠? 심지어 양국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힘들어할 사람은 소교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위소. 초반엔 자신이 복수를 하느라 그녀에게 확답도 안 주고 스트레스만 잔뜩 줬던 것도 사과하고 정말 솔직해진 위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곤 소교와 함께 언주의 강군을 가겠다 말하는 위소. 그녀가 자란 곳, 가족, 백성들이 궁금한데요. 자신이 늘 복수를 위해 살았지만 그곳에 가 강군을 보면 이제는 정말 복수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은 위소입니다. 이렇게 둘이 달달한 가운데 한편 양해국의 유염은 10만 대군 중에 많이 죽기도 죽고 부상당해 도망하고 겨우 3만 정도만 남았는데요. 진짜 쫄이다 유염아. 드디어 강국. 한 발 먼저 도착한 교자. 그리고 위소와 소교 역시 도착을 하는데 장인어른과 인사하는 위소. 이어 대교와 비체 역시 도착을 하지만 여전히 비체는 무시를 당하고 있자 비체를 제부라고 부르며 인정해주는 마음 넓은 위소입니다. 그녀가 자란 곳을 소개해주는데 위국에서 보단 더 자유로워 보이죠? 늘 누군가의 시중만 받다가 위국으로 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소교. 그래도 위소와 함께라서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제는 강군도 위군도 소교의 집이라는 위소. 이젠 정말 우리 집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교와 대교는 화해의 장이 필요하겠죠? 위소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어색한 두 사람입니다. 소교는 대교를 원망하기보다 대교는 사랑하는 비체가 죽을까봐 한 선택이지만 자신은 오히려 전장으로 위소를 몰아넣었다고 생각해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요. 그런 소교의 마음을 알기에 그녀의 창과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위소. 많이 컸다 위소. 한편 전쟁으로 많은 난민들이 언주로 몰려와 식량이 부족한 상황. 이를 지켜보던 위소는 위국에서 식량을 보급해주고 모두가 모여 함께하는 식사 자리. 위소는 소교의 아빠에게 장인이라 부르지만 백부는 군주로 부르게 되고 비체는 그동안 공을 위소에게 돌리는 상황에서 혼자 왕따 같아 보이는 군주. 그리고 대교에게 이제 바게를 언주의 관할로 하고 비체가 언주에서 군사훈련을 시키라고 하지만 이내 거절해버리는 대교. 자신이 이번 전쟁에서 소교가 원하던 지원병을 거절했었다 말하죠. 대교는 소교에게 많이 미안한 것 같네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지켰는데도 뭔가 찜찜함이겠죠. 한편 술 취한 위소는 냄새나냐며 물어보고 소교에게 키스. 그리곤 두 사람의 아이를 희망하며 드디어 원하던 합방. 고장극에서 이렇게 센 배드신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어쨌거나 할레루야. 다음날 위국으로 돌아가는 위소와 소교. 소교의 아빠는 위국을 향해 15년 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고 딸 소교를 부탁하는데요. 분위기 또 백보왕따, 눈빛이 불길하다. 위국에 도착하니 곧 제사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성 밖에서 외부인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위소가 제복도 손수 준비해주죠. 위소는 자신의 부인이라 소개하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불안하게 위량과 소도가 계속 나오는데요. 소도는 빨리 프로포즈하라며 위량을 재촉하지만 위량은 지참금이 부족하다며 더 모은다고 말하죠. 어째 불안함이 마구 드네요. 한편 달거리가 없어지자 벌써 기대하고 태명부터 짓고 있는 소교. 아직 눈치채지 못한 위소는 속설대로 임산부 대교의 옷을 가져와 소교 침대 밑에 넣는데 열심히 눈치를 주는 소교. 눈치 느린 위소가 못 알아차리자 달거리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태동부터 느끼려는 위소. 위소는 아이의 태명을 상고시대 신령한 동물인 비비로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전쟁에 진 유염은 재정비가 필요한데 옥노 부인한테 제대로 홀려 혼인을 해버렸습니다. 한편 언주에서 백부에 대한 비판과 소교 아빠에 대한 칭찬으로 난리가 나자 제대로 뿔이 난 백부. 자신의 무능함을 좀 알아야 할 텐데 제일 심각한 건 옆에 있는 책사가 제일 큰일입니다. 유염 역시도 옥노 부인 때문에 눈도 감고 귀도 닫고 있는 상태. 반면 소교는 아빠가 맹수에 쫓기는 꿈을 꾸고 불안해하자 위소는 소교 아빠를 위국으로 부를 예정인데요. 백부가 뭔가 꾸미는 것을 눈치챈 걸까요? 그리고 불안한 또 한 커플. 소도와 위량. 소도는 자신은 돈보다 화초를 더 좋아한다며 이 화초에 꽃이 피면 결혼을 하겠다 말하고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는 커플인데 간만에 모인 사총사는 누워 달을 보던 중 위건은 위량에게 위소가 내린 언주의 소교 아빠를 데리고 오라는 임무를 대신하라고 하는데 소도의 말대로 화초에 꽃이 피려면 오래 걸리니 언주 화초를 가져오란 것이었죠. 거기다 기존의 것은 위엄이 소교에게 준 화초니 소도만을 위한 화초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위량을 배웅하는 동료와 소도. 그 시각 언주를 찾아온 유염. 백보를 만나 꼬드기는데 방금까지 반읍을 차지하려고 해놓고 뻔뻔하게 언주의 교월을 찾는 유염. 여기에 더 나쁜 책사는 둘이 힘을 합쳐 반읍을 위소한테서 뺏자고 말하죠. 아우 진짜 저 책사확. 결국 동생 교평을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는데 술 안에 독을 넣어 눈을 멀게 만든 백부. 이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한편 박해의 대교는 아빠 교월이 손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언주로 향하게 되고 백부는 앞으로 나와 사위라고 말하며 비체를 지켜 세운 뒤 대교가 좋아하는 과실을 따오라 말의 자리를 비우게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뒤통수치기. 대교를 인질로 잡아 비체를 사용하려는 백부와 유염. 와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 시각 언주에 도착한 위량은 분위기가 살짝 이상한 것을 감지했지만 일단 언주와 초를 사교평을 찾게 되는데요. 안 돼. 위량 역시 뒤통수를 맞게 되죠. 그나마 정신이 있는 백목. 감금된 교자에게 탈출의 기회를 주고 교자와 위량은 도망을 가려 하지만 유염과 비체의 손에 최후를 맞게 되는 위량. 안 돼. 소도는 어떻게 하라고. 왜 항상 슬픈 예감은 맞아 떨어지는지. 그리고 교월은 꾀를 써 반읍에 도착해 순조롭게 성문을 열어버렸는데요. 양사는 유염을 보고 놀라는데 한편 변주에서 언주와 위국의 소식에 위염은 지원을 하러 가고 싶지만 계속 거절당하고 유염이 반읍을 차지하면 중원의 주인이 되는 꿈이 큰 옥노부인까지. 아 엄청난 위험이 마구 도사리고 있는 것 같네요.
위국의 위량이 남긴 화초와 함께 도착한 교자. 백부교월이 유염과 한편이 됐고 위량이 죽었다고 알리는데 믿을 수 없는 소도. 이 소식에 폭주하는 위거와 바로 출정 준비하는 위소. 위거에게는 언주로 가 위량과 소교의 아빠를 데려오라는 임무를 주는데요. 소교는 위소에게 마음 놓고 싸우라며 여기는 자신이 지키겠다 말합니다. 그 시각 반읍의 양사는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감지하고 유염과 교월은 수로의 댐을 파괴해 위국을 수몰시킬 작전을 짜는데 이때 영령도 지도를 가져온 양사. 바로 유염을 찌려다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교월을 인질로 잡았지만 유염이 둘 다 죽여버리는데요. 교월은 그냥 이용당하고 죽고 유염은 진짜 이 엄청난 미칠 광이. 옥루 부인은 언주로 장군과 함께 군대를 끌고 오고 그 시각 비비를 무사히 출산한 소교. 반면 반읍으로 가는데 하필 산사태를 만나게 된 위소인데요. 어렵게 반읍에 도착했지만 언주가 옥루 부인에게 포위됐다는 소식을 들은 위소. 그래도 반읍을 공격한다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위소의 결정에 어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여주인들. 언주에 도착한 위거는 매달려 있는 위량을 발견해 들쳐업고 교평을 찾으러 가는데 맞서는 군대를 설득하는 위거와 교평. 다행히 설득당한 군인들은 공격을 포기하고 그 시각 위소가 반읍을 위해 언주를 포기했다는 메시지에 기뻐하는 옥루 부인. 소교가 얼마나 좌절할지 즐기는 것 같죠? 반면 언주의 세 개의 성문은 교자, 위허, 위타가 지키고 남은 성문 하나는 비어 있는데 그때 등장한 위엄. 아빠 천평의 의견을 뒤로하고 위국을 위해 달려온 것이죠. 비록 조모는 천평과 개인적인 감정은 있지만 지원 온 군대에 그저 고마울 뿐. 바로 위국의 어군 사수 대결에 들어가는데 위국은 수성을 하고 사장군이 죽게 되는데요. 이제 옥루 부인은 도망쳐야 하는 상황. 너무 단기로 꼴값이었던 것 같은데 유염의 부하 장군이 그녀를 도피시키려다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고 열받은 옥루 부인은 그를 죽여버리는데요. 하지만 장군은 죽으면서 이미 유염은 그녀의 망가진 얼굴을 알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은 옥루 부인. 그동안 그녀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 자체를 사랑해줬던 것인데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한편 반읍에 도착했는데 이미 열려있는 성문. 매복 때문에 보통 들어가지 않지만 위소는 들어가는데요. 위소 앞을 막아서는 비체. 대교로 비체를 위협하는 유염. 결국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쩔 수 없이 대결을 펼치는데 그 모습을 본 대교는 자신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수세에 몰린 위소. 그 모습을 본 대교는 자신을 위해 의를 저버리지 말라며 큰 결단을 내려버리는데 몸을 그대로 날려버린 대교. 그렇게 죽음 엔딩. 이쯤 되니 옥루 부인에게 휘둘린 유염을 설득하는 책사인데요. 그대로 너도 죽어. 책사까지 죽여버린 유염. 위소와 비체는 함께 유염을 처단해버립니다. 사이코의 최후이네요. 이제 물은 잘 통하고 태평성대가 왔다며 고왕은 그를 지어왔는데요. 마지막에 다시 보니 반갑네요. 위엄도 아빠 천평이 천식으로 죽고 나니 변주의 승계자가 되었습니다. 위국과 변주도 평화시대를 맞이하는데 대교를 떠나보낸 비체는 박애로 돌아가 남겨진 아이를 잘 키우겠다며 대교를 그리워하고 위량의 무덤을 마련한 소도와 형제들. 그렇게 위량을 보내주는 사람들 제일 슬퍼요, 정말. 내 최애 커플. 한편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도 비비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 위소. 비비랑 소교, 그리고 위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데요. 세상도 평화롭게 드디어 끝나게 된 드라마 저려. 대교와 위량 꼭 죽여야만 했니? 계속되는 떡밥에 불안했지만 최애를 죽여버리니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마지막 회였습니다. 5월달을 아주 가득 채워준 듯한 드라마 저려. 모두 재미있게 보셨나요? 드친 자는 재미있는 중국 드라마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